지난번에 어떻게 타로를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과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올렸었던 동영상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은 왜 타로를 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다. 구체적인 이유가 되게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면 좋으냐면요. 특정한 어떤 인물, 예를 들어서 연애 문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딱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또는 그 관계를 놓고 구체적으로 타로를 통해서 내가 좀 이해를 하고 싶다.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궁금하고 나는 왜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든가? 또 이 사람한테 왜 끌리는가를 알고 싶어서 타로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아주 좋은 시작 출발점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거대한, 원대한 이런 목표, 이런 거보다 아주 간단한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인해서 시작하는 게 사실 제일 재미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공부이고 계속 해나가려면 흥미가 있어야 돼요. 게임도 중독성이 되게 높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게임 중독이다, 도박 중독이다, 뭐 이렇게 중독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 그만큼 재미성, 그 게임성이 되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끊기가 힘들 정도로 빠져드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때문에 타로도 그런 어떤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되게 이 재미가 있어야지만 꾸준히 오랫동안 놓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부는 어쨌든 단기로 짧게 해서 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타로를 시작하고 많이 흥미를 가지셨다면 중간에 바빠서 공부 좀 안 할 수도 있는데요. 머리 안에는 항상 그 씨앗이 심어져 있어서 언제든지 환경이 조성되면 발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씨앗을 늘 품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죠. 그래서 나는 왜 타로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이유들, 어떤 이유들이 있었는지 그 동영상 아래 댓글을 한번 좀 같이 봐드릴게요. 어차피 일은 평생 해야 해서 일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이 타로가 도움이 되는 듯 합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또 다른 선택이 없을 때도 타로의 카드와 비슷하다. 그래서 일을 평생 해야 되는 것처럼 타로도 평생 보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좋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일은 평생 해야 되니까 타로도 평생 공부해야 된다,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셨고요. 타로는 어느 순간 내 옆에 와 있었고 꾹꾹 쌓여있는 답답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줬고, 수비학은 타로 이상으로 관계에 대해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앞으로도 천천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씩 먹고 내 삶과 함께 걸어갈 좋은 길동무라 생각합니다. 한쌤의 강의를 만난 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네요. 답답한 길에 가로등이었다. 좋습니다. 이런 칭찬 좋아해요. 이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타로가 어느 순간 제 삶에 이렇게 깊게 개여되어 있었고, 이제는 저랑 제 삶과 그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을 뜨면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타로라는 것 자체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관계 이상인 거죠. 그래서 이 타로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제가 타로 안에 있는 이 수비학의 어떤 솔 넘버, 문 넘버, 이어 넘버, 이걸 통해서 관계에서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일종의 어떤 숨통을 틔워줬다라는 말씀처럼, 그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들을 이해한다라는 건 그들과 마주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숨어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장렬한 전투 끝에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링 위에 올라가서 박스처럼 때리고 KO 시키고
이런 것만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과 관계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한 긴장감과 불안감, 그리고 눈치, 또는 두려움, 안정감, 많은 감정의 희노애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보다 더 힘든 그 전쟁터는 없어요. 일종의 아레나라는 경기장 있죠. 그 경기장에 나 홀로 남겨지고 어느 문에서 어떠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글래디에이터 같은 심정이거든요. 그럴 때 내가 무엇에라도 의지할 수 있다면 어떤 적이 나타날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방어 혹은 공격을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그 아레나 경기장에서 도망치거나 숨는 그런 전략보다는 한번 맞서볼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언젠가 그 경험의 짧은 순간 동안을 마주하는 그 경험이 반복되고 쌓이고 또 반복되면서 나한테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일단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주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할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1대1로 얼굴만 마주보고 있고 눈싸움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공격도 당해봐야 되고요. 방어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과 패턴이 존재해요. 그 사람의 공격 패턴을 알려면 저희는 그 방어적인 태도를 하면서 공격을 사실은 당해야 되는 상황이죠. 공격이 심하면 상처도 입고 우리가 상당한 에너지도 소모될 수 있지만 그냥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그들과 마주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싸워보고 또는 내 감정이 다쳐보면서 어떤 관계 속의 패턴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 패턴을 알아야지만 내가 충분히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론이 좀 이상하죠? 백전백승을 위해서 지피지기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솔로몬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 드렸을 때와 같이 저는 알면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도 하고 방어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라는 어떤 무기, 어쩌면 이 솔로몬이라는 무기가 그냥 이렇게 연필 한 자로 쥐고 있는 것 같은 아무 무용지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맨손보다는 그래도 뭐 하나라도 이렇게 쥐고 있으면 약간 맥가이버나 아니면 좀 용 빼는 재주가 있는 어떤 묘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헛된 희망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냥 맨손보다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작할 수 있게 그 문제와 문제를 마주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일종의 하나의 답이고 목적이고 결과가 아니라 출발이고 시작점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마주서게 해줄 수 있는 담담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타인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얼른 이 솔로몬이라는 걸 빨리빨리 숫자만 더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타인들과 어떻게 내가 마주할 수 있는가 임상, 상담 또는 관계를 열심히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종의 필드 뛰는 거죠. 실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실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이런 패턴 또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패턴 그 조화를 통해서 우리는 한 발 더 싸우지 않아도 되고 전력이 소모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솔로몬도 좋고 타로도 좋고 그게 어떠한 방법이라도 도구는 필요합니다. 그 도구가 있으면 우리가 약간의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도구는 우리의 목적도 목표도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고요. 도구를 배워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렇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타로라고 하는 도구를 운명적으로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타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 시간에 얘기 드렸듯이
원서 하나를 좀 갖고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저 영어 정말 몰라요 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더 간단한 방법을 그럼 알려드릴게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타로에 대한 좋은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에요. 일본의 이 타로 관련 서적들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일본은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 전 그 문호를 개방하고 제국 열강에 이제 끼기 전까지 엄청난 그 외국의 바람이 불죠. 그러면서 서양 문물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게 번역이었어요. 언어를 알 수 없으면 그들의 문호를 개방을 한들 착취당하거나 또 소통할 수가 없고 그럼 협상과 교류가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무언가 교육이 필요하다면 언어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했겠죠. 그래서 상당히 강박적 민족성을 갖고 있는 그들한테는 가장 잘 맞았었던 게 번역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만 해도 이 번역서라든지 번역이 안 된 책이 거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싶으면 또는 가치가 있다 싶으면 이 번역을 거의 의무적으로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번역 수술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벨문학상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 배경 그리고 사실 과학 분야에서 많은 노벨상이 나온다라는 건요. 그만큼의 정보의 접근성이 높았다라는 거거든요. 일본은 그 유례 없이 이 과학과 공학에 대해서 전쟁 전부터 태평양 정제를 일으키기 전부터 또 그 이후에도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번역충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방면의 문헌들을 번역을 해서 원서를 읽지 않고도 그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일본 문학이든 어떠한 그 책이든 어떤 분야의 책이든 번역서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번역서는 그냥 정보예요. A를 B로 바꾼 정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정보는 언어만 달랐지 A에서 있는 정보와 B에서 있는 정보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번역을 하고 번역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럼 그냥 구글만 있으면 돼요. 그냥 번역기만 있으면 되고 그냥 번역을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왜 번역이 중요했냐면 자기네들의 세상에 토착화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한마디로 창작과 창의적 활동을 위해서 번역은 자양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런 의미에서 번역서도 적지만 그 자양분이 너무 부족하고 사실 부족하기만 하면은 앞으로 채워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부족하다 못해 뭐가 가장 본질적으로 문제냐면요. 표절이 너무 많습니다. 베낀 거죠. 번역을 제도화해서 함께 모두가 공유하고 그 공유된 힘으로 함께 사람들이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 교류와 그리고 함께 그것들에 공감을 해나가면서 더 중요한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창작해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공인되어 있지 않고 함께 교류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몰래 베끼고 자기만의 자의적 해석으로 의미가 왜곡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번역서를 제대로 만든다는 거, 그 번역을 할 수 있는 분야의 책들을 들여온다는 건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아주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갈 때마다 제가 서점에 가서 타로 관련 서적이나 점성술 관련 서적 또는 이러한 분야의 오컬트적인 거 또는 심리, 상담 이런 관련돼 있는 거에서 책을 찾아보면요. 번역서를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학자들
또는 타로를 하시는 분들, 또는 점성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자기네들이 이 번역서들 또는 공부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들만의 해석, 그들만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삶에서 얻은 그 깨달음을 만들어낸 책들이 훨씬 더 잘 팔리고 있고 또 주목을 받고 그런 책들이 꾸준히 나온다라는 거죠. 전 그게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번역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각자의 생각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는 거. 그리고 타로라는 거는 카드를 보면서 100만이 보면은 100만 명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메타포로,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아름다운 카드에 대해서 A는 B다라고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지금 번역서가 상당히 부족하고 이 타로에 대한 번역서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점, 그게 좀 제일 안타깝고,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점점 조금씩 번역을 해나가는 추세인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번역서를 토대로 공부를 하고 상담을 하고 또는 이제 자신들만의 생각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좀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해요. 하지만 아직은 이 타로에 대해서 혼자 공부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깨우쳐 나가기에는 정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토양이 턱없이 부족하고 거의 황무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타로를 하고 계시고 타로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은 거에 비해서 좀 양질의 어떤 자본 또는 정보가 없다라는 게 아직은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함께 공부하는 거를 제일 먼저 권해드리긴 하는데, 그 전에 좋은 선생님이란 누구신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엔 독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독학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질문이 바로 나는 왜 타로를 공부하고 싶은가예요. 그 질문에 맞춰서 타로를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공부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고 또는 내 인간관계에서 이 타로를 사용해 봤을 때 그때서야 나한테 어떤 스승이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찾으실 수 있어요. 무턱대고 그냥 저희가 유명하대, 저기가 괜찮은 것 같아, 가서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배워도 됩니다. 일단 어떤 것을 시작하고 배울 때 투자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 투자 대비 처음 타로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투자 대비 가장 그 효율이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명하다는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한테 과연 좋은지, 지금 내 상황에 맞는지 또는 적정한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훌륭한 선생님들 많습니다. 타로뿐만 아니고 심리학, 배울 게 너무 많죠. 그리고 각자 다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아주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한테 우선 배우시기 전에 그분들이 훌륭하고 오래 했고 또는 사람들이 저보고 타로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빠삭하게 알겠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제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만족감이 높으실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와가지고 막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3개월 배우면 적중률 70% 됩니까? 씨발,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용해 보이나?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느꼈다면 sorry. 그런데 저는 정답이 있다라고 항상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이걸 배우면, 이 돈을 투자하면 이만큼의 이 투자 대비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그걸 원해서 왔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좀 별로 없어요.
그 정도 생각하셔서 내가 투자한 만큼 뭘 뽕빠를 뽑겠다라고 하면 본인도 어느 정도 기본 소양은 돼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우물에서 숭늉을 찾으신다면 그냥 우물에 빠지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런 거는 우리도 모두가 경계해야 되는 그런 니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모든 공부를 시작할 때 독학을 하다시피 하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무엇을 진짜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뭔지를 찾으려면요, 일단 먼저 뭔가를 해봐야겠죠. 부딪혀봐야 그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로라고 하는 거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일단 친구들한테 타로를 봐준다든지, 내가 고민하는 거를 타로로 본다든지, 그런 정도 가볍게 먼저 시작을 하셔서, 그래서 많은 분들과 대화와 타로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시면서 나는 이런 질문에는 내가 좀 어렵고, 또는 이런 고민은 내가 공감이 가능하고,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 더 해보면 내가 좀 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향성이 보일 때 그때 선생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제대로 배우셔야 되세요. 혼자 독학이 안 됩니다. 왜?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는데 혼자서 한다라는 건 그때부터는 기회비용을 잃는 거고 시간 낭비예요. 빨리 마스터할 수 있게 좋은 분들을 뵙는 게 그게 제일 효율적이라는 거죠. 저는 모든 걸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는 2번입니다. 왜냐하면 생으로 날릴 수 있는 에너지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그 방법들은 어떤 분들이 그거는 너무 무리수가 있지 않나? 너무 가볍지 않나? 저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상담을 하고 그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내가 요거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무 막 던지는데 라고 초간단하다 못해서 너무 초천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자기가 필요한 걸 알려면 부딪혀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라는 거는 불변의 진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럼 내가 어떠한 공부를 하는 게 잘 맞고 이 타로를 상담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습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좀 알려드리는 방법, 제 원서를 꼭 한번 통독을 하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번역서 중에서 제가 좀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